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8시 1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엄청난 주가 상승,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당장 월요일장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간밤에 진행됐던 미국 증시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 2.9% 상승 마감했지만 7% 이상이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또 마이크론 주가도 5.9%, AMD, 인텔의 주가도 하락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야간 선물에 대한 이 변동성을 보더라도 5% 이상의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당장 월요일장에서 갭 상승이 아니라 갭 하락 출발, 눌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눌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아무래도 최근에 121선을 이탈하고 나서 엄청난 변동성,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할 정도로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절대 그럴 때는 아니고요. 이때 아래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눌림을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 기회 구간으로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 이유가 미국 증시 상승을 반납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엔 또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을 만들었는데 이 이슈 처음 나온 이슈입니까? 수도 없이 있었던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승을 만들기 이전에 추세를 돌려 세우기 이전에 한 차례 눌림을 만들 수 있는 이 명분으로서 이들이 지금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이 안에서 어떠한 돈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한데 윗구간에서 나타났던 돈의 흐름과 아랫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돈의 흐름이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올라갔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던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부 다 받아내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구간 특히나 121선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만큼은 개인들의 이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이 물량을 외인들이 전부 다 받아내는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금요일장에서도 9조 6천억 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이탈이 있었고요. 이 물량 전부 다 받아냈죠. 그리고 선물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보더라도 8조 2천억 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관에서만큼은 추가 급락보다도 이들이 다시 한번 상방을 바라보고 지금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300만 원을 찍고 나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 표면적인 이유가 물론 AI 고점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크던 게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락할 구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런 상품에 대한 출시 이후에 우리가 또 우려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바로 7월 31일에 예탁금에 대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러한 일정에 대한 분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레버리지에 대한 이 거래대금이 1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4분의 1토막 급감하는 부분들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은 ETF 상품에 들어갔던 이 물량이 다시 한번 이 본주 현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탁금 3천만 원 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20%
매매에 대해서 20%로 제한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레버리지에 들어갔던 또는 인버스에 들어갔던 이 자금들이 지금 하이닉스로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 급등, 다시 한번 이때 보여줬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러한 움직임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에서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이 돈 흐름과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대응에 대한 이 구간들, 시점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판단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때도 왜 제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는 121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01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지수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201선에서 지지하고 나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01선만큼은 지지하는 움직임 안에서 좀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표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시점에서의 움직임,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상승을 만들고 나서 지금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금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 상단을 다시 한번 한 차례 돌파하고 나서 변동성이 나타났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요를 봤을 때도 0.382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를 이탈했을 때 우리는 0.236 이 부근에서만큼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가야 된다.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터치하고 나서 반대하는 움직임. 그리고 RSI 지수를 보더라도 일전에 보여줬던 이 지지 라인에 대한 이 수치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월요일장 이제는 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안에서의 또 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늘림을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 시점에 대한 부분들 대응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는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띄워드려 볼 테니까 010-6443-8746번으로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SK 두 글자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청하신 분들 여기부터 입장할 수 있게끔 공유드리고 안내를 드릴 텐데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SK하이닉스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주가가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변동선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비중 조절에 대한 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를 하방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상단과 그리고 추세 하단에 터치할 때마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비중 조절했을 때 불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매수와 또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 이런 대응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께 SK 평단가 남겨놓으시면 평단가에 맞는 전략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미리 준비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화이팅, 신고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댓글 한 번씩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졌으니까요.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소액으로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가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굿즈,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